예, 아드님 진환군 현재 미국 국적 가지고 계시죠? 예, 한국 국적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복수 국적인데 다른 말로 이중 국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 국적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걸 선택했거든요. 왜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그 제도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적법하게 몇 해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원천적으로 뭐 유학이나 근무 중에 외국에서 태어난 그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태어났으니까 국적을 그렇게 갖는 것은 알겠는데 네네. 나중에 국적을 한국적을 선택해서 미국을 아예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적극적이고 좀 소극적으로는 나는 미국적 쓰지 않겠다라고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건데 후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중국적 언제 해소할 겁니까? 의원님, 복수국적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에서 지금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을 의지하면서 법무부에 신고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중국적은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복수국적이 허용은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늘 보셨겠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자제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지금 타당할 것이냐.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 그렇다면은, 고위공직자로서, 자, 그러면 내 아들 저 이중국적 문제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집에는 적법하게 신고를 했고 지금 현역 복무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군병장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앞으로도 이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수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모으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적극적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시는지 그게 고위공직자로서 적법할 것이냐 적절할 거냐라는 것인데 자 1994년에 이제 택시기사하고 지금 요금 시비가 한번 붙은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폭처법으로 지금 됐는데 당시에 술 좀 드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폭처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지금 이게 처벌이 됩니다. 단순하다면 형법인데.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당시에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관에 보고했습니까? 보고를 특별히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희한합니다. 국가공무법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 경찰에서는 경제기획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부에서 당연히 알았어야 될 건데 그랬고 본인도 이러이러게 됐습니다라고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보고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자, 이런 기소 상태, 폭처법 기소 유예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그게 23년 전인가 4년 전 일인데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날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고, 음주라고 했지만 제가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택시 승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기사가 요금을 받고도 요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시비가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말씀의 요지는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위를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때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 내지는 그것이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을 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정상 참작을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파출소까지 가서 이제 서로가 이제 신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쌍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도 제가 요금을 준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상황들은 다 그러는데, 근데 내부 징계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본인도 보고하지 않았고, 상부에서도 경찰로부터 통지받았는데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뭉개고 지나갔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네. 궁금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왜 그것이 통제 안 하는지, 통제할 사항인지. 어머니를 이제 최근 들어서는 부양을 지금 안 하고 있죠. 부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는 그렇다면 그러면 어머니를 지금 이제 소득공제를 계속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직접 모시고 있어서 부양을 받았고요. 그러고 이제 동생이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생활비를 대면서도 저와 형제들이 다 같이 그 적잖은 용돈을 계속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제가 모실 때부터 이제 부양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의식도 못했고요. 자꾸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린다면은 거꾸로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기타 소득이 있지만 비과세라서 그 배우자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소득이 있으니까 빼자 해서 오히려 집사람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사모님 소득이 있어서 빼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닙니다. 그 집사람은 기타 소득인데 비과세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임대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과세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일정한 금액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득이 있으니까 빼라 해서 뺐거든요. 그래서 물론 또 더군다나 그 어머니가 소득 공제 올라갔지만 동생하고 중복받은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동생이 생활비를 주니까 왜 여동생이 받지 그랬냐 하면은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소득세법상 그 형제간에 중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에비던스로 제가 심지어는 저희 처 같은 경우는 올릴 수 있는 것도 뺐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무슨 그 국민이 보면은 제가 지금 세금을 담당하는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좀 더 엄격해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앞으로 명심하고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에 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제가 다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